초보자도 할 수 있는 쉬운 이병작 수업.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원어민이 많이 쓰는 문장을 딱 가지고 와서 앞에 주어 동사부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으로 쓸 수 있는지를 제가 모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 초보자일 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하니까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쉽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저를 믿고 15분 동안 하나씩 총 10개의 문장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네가 그랬었다니 믿을 수가 없네. 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죠. 정말 상대방이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떤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I can't believe you did it. 물론 말투에 따라서 정말 네가 그랬다니 믿을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보통 제가 영화나 미드 보면 충격적인 걸로 더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I can't believe. 나는 뭐뭐 할 수 없어. I can't. believe는 믿다죠. 믿을 수 없어. I can't believe. I can't believe. 뭐 뒤에 it을 붙여서 I can't believe it. 내가 그걸 믿을 수 없네 라고 하는 경우 많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선 더 구체적으로 주어 동사 형태를 넣고 있습니다. 너가 했다 그것을. You did it. You did it. 너가 그걸 했었다니, 그랬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 I can't believe you did it. 한 번에 하는 게 조금 힘드신 분들은요. 의미 단위별로 나눠서 I can't believe. I can't believe you did it. You did it. 이렇게 나눠서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멜로디도 잡을 수 있고 문장 구조를 생각하면서 문장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얘기할 때 잠깐 멈추더라도 의미 단위별로 I can't believe you did it. 이 하나의 덩어리가 하나로 기억돼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얘기할 때 말할 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그거 어디다 뒀어요? 꼭 이렇게 내가 쓰려고 놔둔 건 잘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Where did you put it? 어떤 물건을 두다라고 하면 put 이 동사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직접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지금 두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앞에 형광펜이 있거든요. 이거를 책상에 이렇게 두면서 put. 그냥 눈으로 보고 훅 지나가는 것보다 입으로 얘기해보고 해당 동작이나 감정을 함께 생각하면 훨씬 더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where, 어디다가 did you, 뭐뭐 하셨어요. Where did you, 어디다가 뭐뭐 했니? 네, 어디를 나타내는 where에 뭐뭐 하셨어요.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과거에 뭐뭐 하셨어요? Did you? Can you? Do you? 이런 게 헷갈리는 건 정상입니다. 계속 헷갈리다가 어느 순간 계속 말하다 보면 내가 왜 헷갈렸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편하게 나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를 향해서 우린 계속 가는 겁니다. Where did you? 어디다가 뭐뭐 했어요? Put it. 어디다 그걸 뒀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Where did you put it? 그거 어디다 뒀어?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Where did you put it? 내 핸드폰 어디 갔지? Where did you put it? 내 책이 어디 갔지? Where did you put it? 서로 알고 있는 그것이라면 이 정도를 쓰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저쪽에 있어요.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화장실 어디 있냐고요? 저쪽에 있습니다 라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It's over there. It's over there. 물론 go straight and turn right at the first corner 하면서 쭉쭉쭉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요. 가까이 있는 경우 혹은 멀리 있어도 가리키기 충분하다면 저쪽에, 저기 건너서 있다는 느낌의 over there 이거 쓰시면 돼요. It's over there. 저도 길 알려줄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딱 보니까 화장실 어디 있어요? 라고 했는데 저 뒤에 저기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기 있네요. 우리 한국어로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It's over there. It's over there.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질문이 몇 가지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또 강연이 끝났거나 강의 듣고 아니면 대화를 좀 심층적으로 딱 나누고 난 이후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아니고 좀 몇 가지 정도 생긴 겁니다.
그럴 때 바로 물어보는 것보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I have a few questions. 그냥 I have a question 하면 질문 있습니다. 질문 하나 있어요 라는 느낌이고요. A few라고 하면 몇 개라는 의미가 됩니다. 정확하게 뭐 3개다, 4개다, 5개다 알면 3 questions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근데 막 애매할 때 있잖아요. 뭐 2개, 3개, 4개, 5개 뭐 이쯤이라고 하면 a few 조금 있어라는 의미의 a few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I have a few questions.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보통 셀 수 있는 거와 함께 사용합니다. A little. 이거 많이 쓰죠? Can you speak English? 영어 할 줄 아시나요? A little? 조금이요. 영어를 뭐 5만큼 할 수 있다, 7만큼 할 수 있다. 세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a little이고요. 여기 나온 같이 질문 1개, 2개, 3개 셀 수 있는 건 a few를 쓰시면 됩니다. 셀 수 있다, a few. 색이 좀 애매한 것들, a little. 의미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 같이 질문이 몇 개 있어요. I have a few questions. I have a few questions. 질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5번째는 몸 상태가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컨디션이 많이 떨어질 때 진짜 어디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컨디션 몸 상태가 떨어지면 I'm not feeling well. 기분이 안 좋다란 말도 있지만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란 말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I'm not feeling well. 진행형을 사용해서 지금 좀 그래요 라는 거를 더 강조하고 있겠죠. be 플러스 ing 진행형 지금 이 순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그런 날 있잖아요.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뭐 확실하게 감기다 혹은 뭐 독감에 걸렸다 이러면 얘기하면 되겠지만 좀 몸이 좀 안 좋네. I'm not feeling well. Are you okay? 너 괜찮아? No, I'm not feeling well. 아니, 나 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약간 연기 넣어서 I'm not feeling well. 한 번 더 해볼까요? I'm not feeling well. 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연기를 할 수 없다면 그 상황이라도 같이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서 얘기해 보세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6번째는 내 생애 최고의 날이야. 정말 정말 좋은 날에 This is the best day of my life. 네, 우리 아들이 엄마 여행 가자.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렇게 해서 크루즈 여행을 떠난 겁니다. 크루즈에서 배 딱 위에서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엄마는 오늘 이 순간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야. This is 이것은 뭐뭐입니다. The best day 이것은 최고의 날. 네, 그냥 좋은이 아니라 정말 최고 1등을 얘기하면 the best를 사용해 줄 수 있겠죠. This is the best day. 최고의 날이야. Of my life. 그냥 최고의 날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야 라고 하고 있죠. This is the best day of my life. 엄마, 이번에 나 서울대학교 붙었어. Really? Oh my god, this is the best day of my life.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그런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저도 서울대 붙었어 라는 말을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었지만 뭐 모두가 갈 순 없죠. 다른 분들에게 양보하고 저는 다른 대학에 갔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7번째는요.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이랑 만나고 지인이랑 만나고 얘기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가야 될 시간이 온 겁니다. 영어로 I think I should go. 자, 제가 사용한 건 I think랑 should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should는 강한 느낌일까요? 아니면 좀 더 부드럽고 약한 느낌일까요? 네, 약한 거에 좀 더 가깝죠. have to가 굉장히 강해요. I have to go. 이러면 진짜 꼭 가야 되는 겁니다. 뭐 진짜 뭐 출근할 시간이 됐다든지 회사에 돌아가야 된다든지 혹은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 정말 와이프분이 너무 무서우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알았어 한 다음에 친구들아 나 진짜 가봐야 돼. 이렇게 하면
I have to go. 가기 싫어도 꼭 가야 된다는 거고요. should를 사용하면 나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도의 느낌입니다. 시계 보면서 뭐 저녁을 6시에 와이프랑 같이 먹기로 했다. 근데 지금 5시쯤 된 겁니다. 아, 나 지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I think I should go. 이 정도 느낌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가야 한다는 것도 이렇게 조동사에 따라서 느낌 달라질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오, 시간 됐네. I think I should go. 부드럽게 얘기해 보세요. 한 번 더요. I think I should go. 한 번 더. I think I should go. 좋습니다. 8번째는 좋은 호텔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죠. 다 같이 영어로 해볼게요.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여행 가서 이것저것 알아볼 필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말, 이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Can you recommend? 뭐뭐 해줄 수 있나요?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can you, 그 다음에 추천하다 recommend. Can you recommend?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Can you recommend? 뭐를 추천해 주죠? A good hotel. 좋은 호텔을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예약을 안 한 경우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혹은 Can you recommend a good wine? 좋은 와인을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와인을 모르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A good menu. 메뉴를 추천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Good restaurant. 좋은 식당을 추천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바꾸면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Can you recommend? 여기까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추천해 줄 수 있나요? Can you recommend? 그렇죠. 그리고 9번째는 오늘 밤 해변에 갈 거예요 라고 하고 있죠. 해변으로 가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m going to the beach tonight.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I will go to the beach 라고 할 수도 있고요. I'm going to go to the beach. 이것도 맞고요. I'm going to the beach. 이것도 맞습니다. will, be going to, be 플러스 ing. 앞으로 무언가를 할 거라는 미래를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인데요. 여기서 한 거 집중적으로 보면 I'm going to the 바로 be 플러스 ing 들어갔죠. 이거는 좀 더 확정된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미 어떻게 하기로 정해지고 나는 할 거다라는 걸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밤 뭐 할 거야? What are you doing tonight? 누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미 다 약속이 짜신 겁니다. 여행 와서 오늘 밤에 해변에 가기로 다 말이 됐으니까 I'm going to the beach tonigh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I'm going to the beach tonight. 한 번 더요. I'm going to the beach tonight. 좋아요. 자, 마지막 10번째는 차를 빌리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차를 빌리고 싶다. 무상으로 빌릴 수도 있고요. 혹은 돈을 내고 정당한 사용료를 내고 빌릴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 써볼게요. I'd like to rent a car. 이거는 돈을 내는 걸까요? 아니면 친구한테 그냥 빌려오는 걸까요? 네, 돈을 내고 빌리는 겁니다. 친구한테 차를 빌리고 싶어 라고 하면 borrow. borrow가 빌려오다거든요. 그래서 I'd like to borrow a car. 나 차를 빌리고 싶은데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런 느낌이고요. 이거는 진짜 렌터카 업체에 찾아가서 저 차를 빌리고 싶어서요. 이런 식으로 내 목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하고 싶어요. I'd like to. I want to보다 조금 더 격식 있고 공손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I'd like to rent a car. 차를 빌리고 싶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의미 단위별로 뭐뭐 하고 싶어요. I'd like to. 차를 빌리다 rent a car. 하나하나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I'd like to rent a car. I'd like to rent a car. 그렇죠? 원어민이 매일 쓰는 생활 영어 표현을 10개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저랑 같이 연습할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듣고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을 듣고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소리 구조도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ABC만 아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할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지금부터 재미있게 같이 영어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셔서 음식 먹는데 내가 못 먹는 거 있으면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리하면서 그걸 빼거나 아니면 다른 메뉴를 주문할 수 있잖아요. 알레르기 있는 분들 꼭 외워주세요. I'm allergic to seafood. I'm allergic to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레르기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 수 있어요. 특히 멜로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radio 이거를 라디오라고 하면 라디오? 정말 처음 보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되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것들은 살짝씩 멜로디를 추가해 보세요. I'm allergic to 약간 allergic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해산물이 seafood라고 하니까 I'm allergic to seafood. 저는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볶음밥인데 딱 봤을 때 그림을 보니까 뭔가 오징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빼줄 수도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m allergic to seafood. 그리고 뭐 땅콩이라면 peanuts. 이렇게 내가 알레르기 있는 그 영어 단어만 외워가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정말 긴장돼요 라고 하고 있죠. 내가 긴장된 상태다 라고 하고 싶으면 I'm really nervous. 바로 내 감정, 내 상태를 말하면 I'm 그리고 해당 단어를 꺼내주시면 끝납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 배울 땐 괜찮지만 비동사 배우고 일방동사 배우고 막 조동사 배우고 하다 보면 섞이거든요. 이럴 때 많이 얘기하면서 그 섞인 걸 다시 풀어가야 됩니다. I'm 요걸 바로 시작하고요. Really nervous. 정말 긴장되니까 강조하면서 really를 써주시면 돼요. I'm really nervous. 시험 보기 전에 I'm really nervous. 그렇죠? 세 번째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죠. 그냥 바로 물어보는 것보다 사전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해서 of course 하면 질문 던진다. 이렇게 하면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영어로 Can I ask you a question? ask가 물어보다죠. 너에게 물어봐 질문 하나를. 그래서 ask you a question. 이런 문장 구조로 사용됐습니다. 참고로 ask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국어의 에보다는 더 입을 크게 벌리면서 짜내는 듯이 ask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네, 사과도 우리는 애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애플보다는 apple 이렇게 에 소리가 더 강하게 나거든요. 여기서도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Can I를 사용해서 Can I ask you a question? 한 번 더요. Can I ask you a question? 질문 안 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전화를 잘못 거셨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You have the wrong number. You have the wrong number. 이거는 걸다라고 뭐지라고 하면 좀 어렵게 풀어갈 수 있고요.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You have the wrong number. 잘못된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뭐 제 전화번호가 1234인데 2345로 잘못 이거를 가지고 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잘못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You have the wrong number.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전화가 왔는데 재원 씨가 아니라 거기 찬영 씨 핸드폰 아닌가요? 라고 하면 you have the wrong number. You have the wrong number.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도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거든요. 전화 와서 여보세요. 거기 창범 씨 핸드폰 아닙니까? You have the wrong number.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You have the wrong number. 한 번 더요. You have the wrong number. 이렇게 내가 즉시 떠올리기 힘든, 바로 직역하기 힘든 표현들은 하나하나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거 전에 해본 적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해본 적 있으면 정말 더 간단하게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잖아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번 해본 적이 있니? 이런 경험을 모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Have you done this before? Have you done this before? Have you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질문할 때 do you, did you, can you, why don't you 등등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싹 풀려서 내가 원하는 것들 해본 적 있어? Have you? 이거는 뭐 외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문장을 많이 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열심히 연습해 주시면 좋겠죠. Have you PP 형태죠. 하다의 do가 PP 형태로 바뀌면 have you done? Have you done?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해본 적 있어? Have you done this? Have you done this? 이거 전에 해본 적 있어? Have you done this before? Have you done this befo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해본 적 있냐는 느낌, 먹어본 적 있어? 가본 적 있어? 이런 것들은 모두 have you. 그 다음에 PP 형태를 자주 사용하던 거 툭 꺼내주시면 됩니다. 뭐 isn't eaten, make는 made 이런 식으로 기본 동사부터 하나씩 문장 나오는 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거 전에 해본 적 있어요. 다시 해보면 Have you done this before? 그렇죠. 여섯 번째는 상관하지 마. 괜히 귀찮게 구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도와주면 좋겠고 관심 가져주면 좋겠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귀찮게 하는 사람들 있죠. 딱 이거 날려주시면 됩니다. It's none of your business. 이거는 너의 비즈니스, 너의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신경 쓰지 마, 상관하지 마 이렇게 되죠. 보통 아주 부드럽게 상관하지 마세요. 이거는 좀 힘들겠죠. 보통은 상관하지 마 이렇게 공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영화나 미드 같은 거 보시면요. 이거 아주 말투가 공격적이에요. It's none of your business. None of your business. 강세를 주면서 하면 더 생생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None 그리고 business. 여기에 강세를 주면서 It's none of your business. 훨씬 더 리듬이 잘 살죠.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감정 넣고 멜로디, 이 강세를 넣어서 얘기해 보세요. It's none of your business. 한 번 더요.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렇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 근처에 은행이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행 어딨어요? 라기보다는 일단 내가 은행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때 은행이 있는지 물어보는 Is there a bank near here? 이렇게 돼요. There is는 뭐뭐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There is a bank. There is a window. There is a room. 이런 식으로 내가 뭐뭐 있습니다 하는 대상 다 뒤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질문할 때는 거꾸로 Is there? 순서 바꿔줘서 Is there? 끝에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다 같이 Is there? 있나요? 라고 하면 바로 떠올려주시면 되고요. 은행이 있나요?까지 가면 Is there a bank? Is there a bank?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은 겁니다. 이 건물에 화장실이 있었나? Is there a restroom?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도 되지만 아주 멀리가 아니라 여기 근처, 이 근처라고 하면 near here. Near here. Is there a bank near here? 이 근처에 은행이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덟 번째입니다. 얼음 좀 주실 수 있나요? 딱 마셨는데 너무 미지근한 겁니다. 얼음을 좀 받고 싶겠죠? 그런 경우 Can I have some ice please? 주세요라고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Can I have나 Can I get을 많이 추천드린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만 외울 수 있다면 이게 좋거든요. 그건 틀렸어. 그건 쓰지만은 아니지만 저는 이걸 더 추천해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10가지 표현을 두고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초보자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헷갈려하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표현을 그냥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외우시는 게 어쩌나 훨씬 더 아주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Can I have? 무언가를 받거나 사고 싶을 때 꼭 얘기해 보세요. 보통 Can I get이 뭔가 살 때 더 많이 얘기하고요. 그냥 받을 때는 Can I have도 많이 사용합니다.
some ice. 얼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뭔가 부족한데 난 좀 더 격식 있고 공손한 느낌이 좋은데 하면 간단하게 please만 붙여주셔도 좋아요. Can I have some ice, please? 이렇게 되는 거죠. 음료를 샀는데 미지근해. 얼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Can I have some ice, please? Can I have some ice, please? 그렇죠. 이거 연습해서 나중에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9번째는 이거 너무 비싸요. 네, 흥정할 때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그 가격 가지고 가 이렇게 되는데 괜히 막 연기 한번 하는 거죠. 와, 이거 너무 비싼데요? $200요? no, no, no 하면서 이제 $50부터 천천히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This is too expensive. It's라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가까이 있는 거 이렇게 손으로 가리킨다면 This is도 괜찮습니다. 이건 뭐뭐 해요 라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This is too expensive. expensive 하면 비싼이죠. 근데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너무 뭐뭐하다. too expensive. 살짝 끌어주셔야 됩니다. too expensive. 이거 너무 비싼데요. This is too expensive. 한 번 더요. 자, 연기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Really? $200? This is too expensive. 너무 비싸네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난 떳떳해. 이런 경우에는 I didn't do anything wrong.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나 뭐뭐 하지 않았어. 과거에 무엇을 하지 않았다. 과거를 부정하고 있죠? 이럴 때는 I didn't. 나는 뭐뭐 하지 않아 라고 하면 I don't. 하지 않았어 라고 과거로 가면 I didn't. I don't, I didn't. 이게 바로 나올 수 있으면 아주 문장 만드는데 편합니다. 하지 않았어. I didn't do. 잘못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어떠한 것이면 anything인데요. 이렇게 thing자로 끝나는 건 뒤에서 설명 많이 합니다. wrong, 잘못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이죠. anything wrong, anything wrong. 나중에 띵자로 만나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something good, something to eat. 이런 식으로 뒤에서 많이 설명할 겁니다. 얼마 전에 했던 문장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Nothing really. It was nothing really.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또 뒤에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이거 하나씩 배우고 머릿속에 넣다 보면 이건 이렇네 라고 보이는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자, 이 문장 크게 한번 해볼까요? I didn't do anything wrong. I didn't do anything wrong. 그렇죠. 쉬운 영어로 내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 말하기 할 때 원어민들이 하는 걸 잘 살펴보면 엄청 어려운 단어나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잘 엮어서 사용하는데요. 그 능력을 저와 같이 하나씩 한 땀 한 땀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초보자들을 위해서 주어 동사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얼마나 자주 책을 읽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뭔가 물어볼 때 책 읽으세요? 저 책 좋아하죠. 여기서 오케이 라고 하면 대화가 끊겨버리잖아요. 추가로 하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How often do you read a book? 이렇게 얼마나 자주 빈도수를 물어볼 때는 how often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얼마나 자주 병원에 가세요? 얼마나 자주 영어 공부하세요? 등등 이 빈도수를 물어볼 때는 how often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요 라고 할 때는 do you read a book?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과거에 하셨어요 라고 하면 did you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할 수 있어요? can you나 will you? 이런 걸 가져오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뭐 하세요. 책을 읽으세요. 평상시에 하는 걸 물어보니까 do you가 나왔습니다. Do you read a book? 책을 일단은 read a book.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참고로 R 사운드는 입을 앞으로 모으고 read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발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How often? 뭐뭐 하나요? Do you? 책을 읽다? Read a book. 연결하면 How often do you read a book? 이렇게 문장을 완성 지을 수 있는 거죠.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많이 따라하면서 연습해 주세요. How often do you read a book? How often do you read a book?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나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찾아 헤매고 있어. 찾고 있어. I'm looking for a job. Look for,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무언가를 찾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nd도 물론 찾다이지만 뭔가 찾은 결과를 나타낸다면 어딨지 하면서 우리가 막 찾아 헤매는 듯한 모양, 이거는 look for에 더 가깝다는 거죠. 진행형까지 사용해서 I'm looking for 이렇게 해주면 나 지금 찾고 있어. 어딨지 하면서 지금 찾아 헤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으니까 I'm looking for a job. I'm looking for a job. 내 핸드폰을 찾고 있으면 I'm looking for my cell phone. 저는 은행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bank. 이런 식으로 내가 찾는 장소, 물건, 일자리 같은 것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I'm looking for. 여기까지 패턴어도 많이 사용하니까 꼭 이렇게 한 번에 말할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실망스럽네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내 감정을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게 실망스럽다 라고 어떤 사물이나 사건 등을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It's a little bit disappointing. 그렇죠? It's disappointing. 이렇게 그것은 it이라고 했고요. disappointing, ing로 끝냈습니다. 내 감정을 말할 때는 뒤에 ed를 붙여서 disappointed. 하지만 그건 뭐뭐야 라고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설명할 때는 ing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조금이라고 했으니까 a little bit, a little bit. 이거를 중간에 같이 넣어줬고요. It's a little bit disappointing. 한 번 더 천천히 해볼게요. It's a little bit disappointing. 네, 이거 좀 긴 단어 같은 경우는 강세가 두 번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disappointing, disappointing. 강세 처음에 살짝, 중간에 꽤 많이 이렇게 해서 disappointing. 멜로디를 타면서 단어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조금 실망스럽네요. 다시 해보면요. It's a little bit disappointing. 이렇게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 냄새는 참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고 있죠.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날 때, 취두부 같은 거 저 예전에 한번 살짝 맡아봤는데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같이 있으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I can't stand this smell. stand 하면 stand up, 이렇게 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참거나 견디다라는 의미로도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나는 참을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라고 할 때 I can't stand. 이 T 사운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문장 속에 들어가다 보면 이 언음이 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강세를 강하게 주면서 뭔가 할 수 없다는 표정까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I can't stand. I can't stand. 여기서 this smell, 이 냄새가 되는 거죠. I can't stand this smell. 이 냄새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can't stand this smell. 한 번 더요. I can't stand this smell. 이 냄새는 참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축하해. 넌 자격이 있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다면 이건 운으로 된 것도 아니고 너의 온전한 실력으로 된 거. 그러니까 축하를 해줘야겠죠. Congratulations, you deserve it. 이거는 무한도전의 옛날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온 이 노래 같은 표현인데요. Congratulations.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조금 주의해줘야 될 점은요. 끝에 S를 같이 붙여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congratulation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tions, z까지 함께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강세 부분 congratulation이 아니고요.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두 번 강세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해볼까요? congratulations 이렇게 조금 오버해하고 어색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한 다음에 나중에 입에 좀 익으면 부드럽게 congratulations라고 쭉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뭐 할 자격이 있다라고 할 때 deserve 동사를 활용해서 you deserve it, you deserve it. 내가 그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진짜 내가 한 게 맞나? 이렇게 좀 자신감이 없는 친구에게 말해주기 딱 좋은 편이에요. 축하해, 너는 자격이 있어. Congratulations, you deserve it.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그녀의 건강이 걱정돼요 라고 하고 있고요. 무언가 걱정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m worried about her health. I'm worried about. 나는 뭐뭐가 걱정돼. 뭐뭐에 대해서 걱정돼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m worried about. 그 다음에 무엇이 걱정되는지 넣기만 하면 끝납니다. 네, I'm worried about you. 난 네가 걱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서로 아주 애정 어린 덕담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여성분인데 내가 친한 여자애가 있는데 너무 몸에 안 좋은 것들만 먹고 아니면 막 밤늦게까지 막 일한다고 잠도 얼마 못 자고 그러면 I'm worried about her health. 나는 그녀의 건강이 걱정돼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I'm worried about.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참고로 about은 강세가 뒤에 있어서 abou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문장 속에서 I'm worried about 자연스러운 멜로디로 말할 수 있겠죠. 어색하신 분들은 천천히 하면서 이 멜로디 먼저 익혀보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밤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서운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어렸을 때 무서운 영화, 귀신 나오는 영화 보고 혼자 있는 게 정말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제 감정은 I'm afraid of being alone at night 이거였습니다. 이번에는 I'm worried about이 아니라 I'm afraid of. 여기도 강세가 뒤쪽에 있어서 afraid가 아니라 afraid 이렇게 말하고 있죠. I'm afraid of. 나는 무엇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뒤에는 you, 네가 무섭다. The dark, 어둠이 무섭다. 이렇게 명사 표현이 꺼낼 수도 있지만 동사를 사용하고 싶다. 혼자 있는 것이 무섭다. 이런 걸 말하고 싶다면 동사의 ing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alone은 홀로 있는이거든요. 보통 이 alone, happy 이런 걸 보면서 happy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happy는 행복한 이 정도 느낌밖에 안 돼요.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하면 비동사를 가져와서 I am happy. 이 am이 비동사 역할이 되는 거죠. 원래 형태는 be니까 여기서는 be alone. ing 형태로 being alone. 이렇게 됩니다. I'm afraid of being alone. 저는 혼자 있는 게 무섭습니다. At night. 밤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afraid of being alone at night. 한 번 더요. I'm afraid of being alone at night.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계속 가보면요. 여덟 번째는 지금 해야 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하기 싫은데 나 지금 놀아야 되는데 지금 꼭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Do I have to do it now? 이렇게 물어볼 건데요. 여기서는 have to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have to는 꼭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질문으로 만들고 싶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do I have to입니다. 제가 꼭 뭐뭐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거죠. 이 약 꼭 먹어야 돼요? 저 숙제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하다 동사 do를 사용해서 do I have to do it? 이거 해야 돼요? Now. 지금 해야 되나요? 라고 묻고 있죠.
나중에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지금 빨리 해. 청소 빨리 해. 이거 빨리 해놔. Do I have to do it now? 근데 이거 지금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Do I have to do it now? Do I have to do it now? 그렇죠? 9번째입니다. 컴퓨터 좀 써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죠. 컴퓨터를 쓰고 싶어요. 근데 내 컴퓨터가 아니라면 May I use your computer? Can I를 떠올렸다면 아주 잘하셨어요. 그것도 정답입니다. 그것도 가능성이나 허락의 느낌이 있어서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may가 허가의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물어볼 때는 May I? 진짜 허락을 구하는 거죠. 뭐 친구끼리 야 좀 써도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 이거 좀 써도 될까요? 뭐 저도 예전에 조금 어색하신 분이나 아니면 좀 높으신 분들, 어르신 분들에게는 May I를 사용해서 얘기했거든요. May I? 제가 해도 될까요?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도 고급 식당 가면 May I help you? 제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얘기합니다. 도움을 드리는 것까지 허락을 구하는 느낌. 공손하죠? 제가 갔던 약간 저렴한 식당에서는 이런 말 잘 안 할 거고요. 고급 식당에서는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May I help you라고 얘기하는 식당 꼭 가볼 겁니다. May I use your computer? 제가 당신의 컴퓨터를 좀 써도 될까요? 라고 묻는 거죠. 사용하다 너의 컴퓨터. Use your computer. May I use your computer?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제 생일 파티에 오실래요?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다 같이 해볼게요. Would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여기서 will you가 아니라 would you라고 쓴 건 더 공손한 느낌 때문입니다. Will you? will도 의지의 느낌이 있어서 뭐뭐 할래? 앞으로 뭐뭐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걸 would you로 바꾸면 뭐뭐 할래요? 뭐뭐 하실래요가 아니라 혹시 가능하면 뭐뭐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뒤로 한 발짝 빠져서 말하는 느낌이 됩니다. 그러면 더 공손하게 들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한테 그냥 초대한다면 will you를 사용해도 괜찮지만 조금 내가 어색하거나 좀 예의를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would you를 좀 더 추천해 드릴게요. Would you? 뭐뭐 하실 수 있어요? 뭐뭐 하실래요? Come to my birthday party? 내 파티에 오다죠? 그래서 제 생일 파티에 오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Would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한 번 더요. Would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퀴즈는 제 생일 파티에 오실래요인데요. would you를 사용해서 아주 공손하게 만들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배웠던 그대로 한번 써보고 말해보는 거죠. 다른 분들 댓글 보셔도 괜찮고 뒤로 살짝 돌려서 컨닝하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됐든 내가 한번 써보고 말해본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는 영어에서 쓰는 영어로 바뀔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괜찮은 문장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5070을 위한 가장 쉽고 편안한 영어 강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말하기 힘든 분들도 앞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주어 동사부터 찾다 보면 영어에 대한 감이 생기고요. 그렇게 익숙해진 문법과 단어를 바탕으로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말 ABC만 아는 분들도 따라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원어민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생활 영어 문장 10개를 같이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도대체 왜 그랬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가 물어보고 있죠. 왜 그런 건지. 가장 앞에 뭐가 나와야 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영어로 Why would you do that? 이렇게 씁니다. Why? 왜라고 이유를 묻고 있고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우리가 의문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가장 앞에 강세를 주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왜 그랬어? 왜 그런 건데? 왜 화가 났어? 이렇게 왜가 궁금할 때는 why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Why?
그 다음에 would you do that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과거를 나타내는 did를 사용해서 did you do that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과거 어떤 특정한 시점에 했던 행동의 이유를 묻는 거죠. Why did you do that? 그리고 would 이건 어떤 가능성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특정 행동에 대해서 왜 그럴 수 있었는지 어떤 가능성을 물을 때는 would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들은 이게 왜 그랬지? 왜 그런 가능성이 있었지? 라고 해서 Why would you do that? 왜 그렇게 생각했어? 왜 그럴 수 있었어? 라고 사용하게 돼요. Why would you do that? 혹은 Why did you do that?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이 편한 거 먼저 꺼내서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랬어요? Why would you do that? 약간 헷갈린다면 일단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한 번 더요. Why would you do that? 두 번째는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 했는데 상대방이 에이 장난이지? 에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아주 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This is not a joke. 이러면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예요. 우리가 막 조크를 한다고 한국말처럼 얘기하곤 하죠. joke, 농담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한국어처럼 조크라고 하는 것보다 약간 저 사운드를 살려서 joke, joke 이렇게 약간 강세를 주면서 해보세요. 영어의 사운드가 한국어보다 과장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OK를 할 때도 OK, radio, 라디오가 아니죠. banana, 바나나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살짝 더 오버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느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완벽하게 알면 좋겠지만 일단 의사소통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살짝 크게 과장해서 얘기해준다. 먼저 시작해보세요. 조크가 아니고 뭐라고요? joke. 그렇죠? This is라고 하면 이것은 무엇입니다. 근데 not을 붙여서 이것은 무엇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죠. This is not a joke.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is is not a joke. This is not a joke.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심각한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죠. 나는 원하는 게 따로 있는데 엉뚱한 걸 가지고 온 겁니다. 어떤 뭐 나에게 물건을 줄 수도 있고요. 혹은 나는 오늘 좀 자고 싶은데 계속 놀러 가자. 너가 이거 원하는 거잖아 라고 하면 That's not what I want. That's not what I wan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This is가 이건 무엇입니다 라면 that is 줄여서 that라고 하면 그건 뭐뭐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That's not 그게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 하고 있죠? What I want. 뭐 정말 간단하게 That's my cell phone. 제 핸드폰이 아니에요 라고 핸드폰이나 책과 같은 표현을 넣을 수도 있지만 what 주어 동사 형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이 문장으로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what 주어 동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what I want. What I want.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는 거죠. 내가 필요한 거라고 하면 what I need. 이런 식으로 동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That's not. 내가 원하는 게 what I want.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죠. That's not what I want. 한번 더 해볼까요? That's not what I want.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의미단위 두 개 머릿속에 따닥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라고 하고 있죠. 금요일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굉장히 좋은 인사말이죠. 영어로 Have a nice weekend. Have a nice 까지는 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에게 길 안내해주고 그냥 가벼운 얘기한 다음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Have a nice day 이런 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day는 하루니까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주말은 weekend. 그래서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는 Have a nice weekend.
여행은 trip입니다. 그러면 좋은, 즐거운 여행 보내세요는 have a nice trip. 기본 형태 한 문장을 확실하게 기억해두면 다른 문장으로 변형할 때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우리가 이것만 배워서 딱 쓸 건 아니고 앞으로 원하는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운 거에서 살짝씩 바꾸고 엮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문장을 확실하게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바꿔주시면 돼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는 have a nice weekend. 한 번 더요. have a nice weekend.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전에 해본 적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저도 군대 다닐 때 너무 당당하게 이거 쉬워요. 제가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달고 사는 그런 후임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엉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군대에서 화를 낸 적이 없는데 그 친구한테는 좀 뭐라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네, 조금 미안하긴 한데요. 너무 당당하게 해서 실수랑 막 피해를 너무 많이 끼쳐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Have you done this before? 항상 물어봤습니다. 너 전에 해본 적 있어? 확실하게 얘기해. 이렇게 말이죠. Have you라고 하면 우리 현재 완료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 앞부분입니다. Have you pp. pp는 동사의 3단 변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다, do, 그리고 했다. 과거는 did. 마지막 pp 형태는 done입니다. 그래서 have you done, 해본 적 있어 라는 말이 되는 거죠. 현재 완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물어볼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Have you studied? 공부해 본 적 있으세요? Have you played? 연주해 본 적 있으세요? 등등 동사를 바꿔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해본 적 있어? Have you done this? Have you done this? 전에 before. 그래서 전에 이거 해본 적 있어? Have you done this before? 네, 너무 당당하게 이거 쉬워요 라고 한다면 Have you done this before? 한 번쯤 물어봐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너무 빠르다면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은데요. 멜로디는 충분히 살려주세요. Have you done this before? 한 번 더요. Have you done this before? 그렇죠. 여섯 번째는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냥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하지만 조금 의미가 약하기 때문에 뭐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Thank you for inviting us.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Thank you for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뭐뭐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대상을 감사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Thank you for your advice. 충고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동사를 사용해서 ing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초대하다는 invite. 그래서 여기서는 ing 형태로 바꿔줘야 되니까 inviting us. 우리를 초대하는 것. 그게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가 됩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us. 그래서 초대를 받았다면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Thank you for inviting us. 참고로 us는 우리고요. 나 혼자 초대를 받았다면 inviting me 라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다 같이 문장 얘기해 볼게요. Thank you for inviting us. 그렇죠? 일곱 번째는 어떻게 돼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좀 궁금할 때 많잖아요.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지 혹은 내가 일을 맡겼는데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How are things going? How are things going? 가장 먼저 how가 등장했죠. 어떻게, 어떤 방식이나 상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에 집중해 주시면 좋아요. How are 비동사로 연결하고요. Things, 이건 어떤 물건을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나 사건 등으로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going,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How are things going?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흘러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통째로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How are things going? 어떻게 돼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How are things going? How are things going?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8번째는요. 꼭 해야 하나요? 라고 하고 있죠.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근데 하기 싫은 일이 대부분 꼭 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근데 불필요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Do I have to? 이 표현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have to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should가 해야 하다는 해야 하다인데 하는 게 좋다 쪽에 가깝다면 강한 느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건 have to입니다. 거기다가 질문형으로 바꾼 거예요. Do I, 제가 have to,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 꼭 숙제해야 돼요? 나 꼭 점심 가져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뒤에 넣을 수도 있고요. 보통 대화 속에서 등장한다면 서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Do I have to만으로 충분합니다. Do I have to? 저 꼭 해야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Do I have to? 약간 미심쩍은 표정. 아, 귀찮은데 라는 표정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Do I have to? 그렇죠. 그리고 9번째는 내 눈앞에서 사라져 라고 하고 있죠. 화가 굉장히 났을 때 쓸 수 있는 말이고요. 영어로 다 같이 해볼게요. Get out of my sight. out of 하면 안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건데요. 어떤 이동을 나타내는, 변화를 나타내는 get과 함께 사용해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my sight를 붙였습니다. 내 시야, 내 눈앞에서 사라져 라는 말이 되겠죠. Get out of my sight. 화가 굉장히 나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머리가 막 지끈지끈거리잖아요. 나가, 사라져, 내 시야에서. 이게 바로 get out of my sight. get out of my sight. 이 표현입니다. 나를 굉장히 열받게 했던, 화나게 했던 그런 상황,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저같이 싫은 소리 잘 못하시는 분들은 속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혹은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막 나가! 이런 느낌으로 감정우리 표현할 줄 알아야겠죠?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Get out of my sight. Get out of my sight. 네, 나중에 진짜 화나는 일이 있으면 한국어로는 못해도 영어로는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마지막 표현이죠. 저 그거 잘해요. 내가 진짜 잘하는 게 있는데 누가 물어본 겁니다. 이거 할 줄 알아? 제가 결혼식 사회도 몇 번 봐봤기 때문에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결혼식 사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m good at it. I'm good at it. good at 하면 무언가를 잘하다 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해요 라고 해서 I'm good at it. 여러분들께서 셀프로 혼자서 막 청소랑 도배랑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봐서 잘하는 겁니다. 근데 친구가 이사 가서 직접 도배를 해보고 싶은데 어려워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네 라고 하면 바로 뭐라고 하시면 되죠? I'm good at it. I'm good at it.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반대로 I'm not good at it 하면 저 그거 잘 못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잘해요는 I'm good at it. 잘 못해요 라고 하면 I'm not good at it.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마지막 퀴즈는 저 그거 잘해요 라고 하고 있죠. 조금 전에 했던 건데 어떻게 기억이 조금 나시나요? 이거 헷갈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입으로 말해보고 손으로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배우고 써보고 반복해야지 되거든요. 그냥 듣기만 하면 스쳐 지나갈 거예요. 꼭 소리내서 얘기해보고 손으로 써보세요. 그럼 꼭 하는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